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보이는 라디오 채널의 진행을 맡은 안쌤입니다. 지난 시간 SNS 영상 보고 서로 화해들 잘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형이야, 어디 뭐 할 거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떡볶이나 먹어볼래? 그래? 그럼 가자. 야 승우야, 야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 그래? 나도 배고픈데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늘은 내가 살게. 잘 먹을게. 다음엔 내가 살게. 그래. 국물 떡볶이인데. 야, 수야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야, 없잖아 이제 또. 아 다음에 내가 살게. 나는 네가 꼭 사. 알았어, 내가 살게. 먹어. 나는 산대. 영주가 오늘 네가 사기로 했지? 오늘 돈이 없다. 네가 사기로 했잖아. 아 근데 돈을 안 가져왔어 오늘. 돈 있어? 있긴 있는데. 아 알았어. 참. 오늘은 내가 살게. 알았어. 다음에 꼭 사. 내가 살게. 잘 먹을게. 야 잘 먹게. 맛있게 먹자. 적당히 먹어. 알았어. 아 다음에 내가 살게. 그러지 마. 이거 안 뜨거. 안 뜨거.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 함께 얘기 나눌 담임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초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들이 하굣길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뭐 꼭 분식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문구점에 같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얽히기 마련이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렇게 누가 사주고 또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내가 나중에 사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학생을 이용할 목적으로 그랬다 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 상황만 가지고서는 속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정말 그런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의 속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준 학생들이 실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사주는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뭐 일단 사주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사주는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유롭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챙겨주지 못한 아이들에게 용돈을 좀 넉넉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중에 예전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사 먹는 거죠. 저희도 어릴 적에 많이 사 먹었잖아요. 돈을 가진 친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진 친구들한테 달라붙게 되는 거죠. 뭐 한두 번이야 되게 즐겁게 사줄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면은 사주는 입장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주는 친구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사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친구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사주는 친구 아주 좋죠. 예, 친하게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나는 의도가 좋은데 혹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호구 뭐 그런 표현을 쓰죠. 혹시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친구들한테 배신당했다라는 어떤 느낌 그런 것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비자발적인 학생들은 일단 그 참 애매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싫어. 야 나는 넌 사주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하고 나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야 나 왜 안 사줘? 나도 사줘라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 걔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어.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당연히 그건 이제 폭력으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 싫어라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친구가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상호치를 말해. 왜 급식을 먼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라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얘랑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정도에서 이 학생한테 여지를 남겨두고 둘이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면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약속을 하면은 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사주지? 내일은 사줄까?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기가 밥 먹자는 의미가 진짜 밥을 먹자는 게 아니라 인사한 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주는 거 도대체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바보같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 그 차이를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해서 진짜 사줄게, 진짜 사줄게, 진짜 사줄게 반복했는데 안 사주면은 사주는 방법을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는 되게 약속을 잘 까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되게 빈말을 많이 던지거든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제가 쉽게 던지는 편이라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뭐 다음에 이렇게라는 얘기를 까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신뢰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준다 그랬으면 사주려는 노력은 어떻게든 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못 됐으면 이래서 그래라고 설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 부분은 아직까지는 학교 폭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 인간적인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영중이가 약속을 지켰을지 아니면 끝까지 약속을 안 지켰을지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내가 살게 가자. 빨리 와. 야, 빨리 와. 오늘 내가 살게. 자, 야, 내가 살게. 가방을 학원에 두고 왔다. 뭐? 오늘은 진짜 산다며. 근데 가방을 학원에 두고 왔잖아. 야, 너 돈 있냐? 없는데? 그럼 빌려줘. 내가 나중에 갚게. 꼭 갚아야 돼. 알았어, 갚게. 자, 아줌마,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앞에 두 상황에선 정말 영중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까 좀 일부러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중이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마음 중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친구가 좀 정신없는 친구가 아닌가. 왜 정말 사줄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확인하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했다는 거 봐서는 좀 정신이 없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거론됐던 정말 사악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까지 가니까. 왜냐하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빌린 거는 10원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놓고 나서도 그걸 안 갚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친구, 억울한 친구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먼저 선택하실 것 같나요? 일단 저는 영중이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어제 갚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데도 안 된다면은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중이와 승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매일 보는 선생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조금 영중이가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언제 갚아주지 되게 불안해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 놔두면은 돈을 빌려준 애가 어쩌다 보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갚으라고 독촉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엄마 아빠를 학교 앞으로 불러서 하굣길에 자기의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붙잡고 아빠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 돈을 갚지 않은 아이가 문제였지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아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가지고 학부모님이 개입하는 거는 자칫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까 전에 학교에 오셔가지고 돈 빌려간 아이를 나무란다거나 한 경우에는 그걸 상대방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또 화가 날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주시고 좀 선생님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품갈취는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안 갚는 건? 갈취는 억지로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뺏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뭐 굳이 집어넣다라고 한다라면 사기? 뭐 그건데 이 떡볶이 깎아주고 사기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주차 때 승호 쌤이 커피 사기로 했잖아요. 네. 두 분한테는 안 샀잖아요. 사기. 모두에게 사진 않고 그랬어요? 그건 사기는 허언증이라고 하죠, 우리끼리. 조만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꼭 받아다 줄게 해서 땡땡아 이리 와봐 친구 돈 갚아야지 했는데 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안 가져온 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놓고 해결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돈 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돈을 못 갚은 친구한테 선생님이 3,000원을 예를 들어서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채무 관계가 학생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채무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가 돈 생기면 갚아라.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저한테 3,000원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갚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한테는 네. 갚아야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친구의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면 받지 않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불필요한 돈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끝으로 영중이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좀 올드한 이야기지만 우리 삼강오륜의 부모유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깨지면 친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중이가 앞으로 많은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저 사소한 약속 저걸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지 않으면 너 친구 없어진다. 네, 역시 이번 주도 영어 제조기. 네, 오늘은 하굣길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약속, 서로 신뢰와의 문제로 생각하니 친구가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